근데 이란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더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아랍 국가들은 말로 하는 것보다 이게 행동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북한도 그렇고 종교나 이데올로기가 강한 나라들은 말과 행동이 거꾸로 가요. 오히려 아랍에미레이트는 지금 자신의 포지션 확실하게 굳히기 간 것 같습니다. 우린 중립국이고 세속주의 국가다 라는 이야기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FTA, 조금 더 높은 CEPA죠. 정확하게는 CEPA 협정은 정말 앞으로 한국 무역과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국가들이 지금 자신들 보이스 내는 거 보면 예전이랑 좀 달라졌어요. 되게 조심해서 이야기한다. 빈살만 왕세자도 지금 실제로 액션을 보여준 게 없거든요.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지하겠다라는 이야기, 스탠드 바이라는 영어로 보통 번역을 하던데, 스탠드 바이 하마스가 아니라 스탠드 바이 팔레스타인,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지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지금 몇몇 매체들은 되게 과대 해석을 하거든요. 아, 그러면 빈살만이 이제 하마스를 편드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왜 사우디가 이 타이밍에 이런 얘기 했을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유엔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세계 국제 조직이 있습니다. OIC. OIC 본부가 제다에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칭호를 보면은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메카와 메디나 두 곳 이슬람 성지의 수호자라는 게 국왕의 정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의 국왕이라든지 왕족들은 마음속으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슬람권의 수호자고 수호자여야 하고 전 세계 무슬림을 대표하는 인물이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팔레스타인인들이 이번 일로 엄청 고통받고 있는 걸 아는데, 그럼 우리가 팔레스타인 이슈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단 한마디 이야기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되게 상징적인 선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 이란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더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자기네 친이란 성향 무장주의 대표적인 게 레바논 헤즈볼라 도입해서 레바논 남부를 전쟁에 개입시킨다까지가 이란이 그리고 시리아를 개입시킨다까지가 최고의 카드인데, 그 이상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많지는 않아 보이는 게, 이란이랑 이스라엘도 정말 앙숙이거든요. 이란이 핵 개발 계획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과학자 암살하고, 이게 다 이스라엘 배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상군을 투입한 전쟁만 안 했다 뿐이지 사실상의 군사 분쟁 비슷한 건 해왔다. 다만 뭐 이럴 수는 있겠지.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미사일을 날린다든지 이런 제스처를 보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지상군을 투입하기에는 그 두 나라가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그래서 이란이 육로 개입 자체는 정말 거의 불가능할 거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삥 들어가서 뭐 아랍에미레이트 허가 받고 오만 허가 받고 사우디 허가 받고 아라비아에 뭐 홍해 돌아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두 가지일 겁니다. 제한적인 미사일 공격 또는 자신들의 민병대 조직들, 뭐 헤즈볼라라든지 아니면 뭐 시리아 정부 움직여가지고 공격하는 건데, 네. 이거는 사실 지금도 우리가 변수에 넣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니까.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철저하게 본인들이 세속주의 국가를 선언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정치적인 발언 거의 안 했거든요. 그거의 근저에는 바로 이런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 자신들이 한데 묶이는 것 자체를 분리하겠다. 우리는 단순히 보통 이슬람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미워하고 이스라엘 항상 공격하고 싶어하고 자기네끼리 연대하고 테러 조직과 연결 있고, 바로 그런 노선에서 자신들이 분리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번 건을 놓고 봤을 때 약간 스위스 같은 포지션을 노리고 있지 않나, 자신의 색깔을 되게 드러낼 기회로 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어서 스위스 같은 포지션이 어떤 영세 중립국에 가깝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많이 보는 나라를 스위스 같다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데, 네. 그러니까 도약의 계기라고 얘기하면 조금 민망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두바이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양국에 있던 일단 부자들이라든지 중산층 이상들이 자금 회피 통로로 사용했던 게 두바이고, 여기에 자금을 많이 파킹해놨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동유럽 국가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 그 피해볼 국가들 자금까지도 실제로 두바이로 많이 지금 옮겼거든요. 그래서 UAE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포지션들, 주변국들이 이렇게 혼란하고 그 다음에 자금이 이탈할 때 우리는 중심을 잡히면서 외교적 안정성, 정치적 안정성 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자금을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아랍에미레이트는 지금 자신의 포지션 확실하게 굳히기 간 것 같습니다. 우린 중립국이고 세속주의 국가다
라는 이야기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오히려 좀 더 이제 부각이 돼서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장기적으로는 아예 국가적으로는 그런 것들 모든 이벤트들이 여기 맞춰져 있는 것 같은 게 이번에 한국이랑 엊그저께 FTA 체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재밌는 게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한국 와서 한국의 방산 무기들 한번 보고 방산 전시에 참석해서 무기 구매 수요 보고 돌아가고 네. 동시에 그 FTA 체결하기로 돼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왜 실리 외교다, 스위스형 외교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냐면 네네. 대통령이 이번에 안 왔어요. 아, 며칠 앞두고 펑크가 났어요. 근데 정작 그러고 그러면 FTA도 미뤄지나 봤더니 FTA는 그 다음날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재밌는 포인트인 게 아까도 아랍 국가들은 말로 하는 것보다 이게 행동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우리 이미지랑 다르게 외교라는 게 왜 북한도 그렇고 종교나 이데올로기가 강한 나라들은 말과 행동이 거꾸로 가요.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이번 FTA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FTA보다 오히려 하나 높은 거거든요. 이게 CEPA죠. 정확하게는 대단히 포괄적인 FTA. CEPA 협정은 정말 앞으로 한국 무역과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만큼 우리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스타트를 끊어보기 좋은 국가가 없습니다. 아랍 국가들을 진출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것들. 이게 종교적으로 얼마나 강성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관습적 프랙티스가 얼마나 우리 혹은 서방 세계와 이게 맞닿아 있는지인데 아랍에미레이트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은 국가다. 사우디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랑 교역량이 많아도 진입 리스크가 되게 큰 시장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거든요. 왜냐면 이 국가가 서구 기준으로 봤을 때긴 하지만 성문화가 거의 안 돼 있어요. 아직도 민법이 없습니다. 이게 외국인이 봤을 때 거의 문화 쇼크 수준이다. 법에 재판을 하려는데 종교법에 따라 재판하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반대로 전아랍에서 가장 이런 법령, 투자 관련된 법령, 상업 관련된 법령들이 제일 잘 정비된 나라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바로 아랍에미레이트다. 그래서 우리가 중동 시장 진출하기 전에 먼저 이 FTA 가능성 타진해보죠. 가장 쉽게 FTA 맞을 수 있고 경제적 기대효가 가장 먼저 테스트해보기 좋은 시장이 바로 아랍에미레이트였던 거죠. 만약에 이번에 FTA 해보고 실제로 무언가 정부에서 시사점이 있다. 이거 계속 추진해볼 만하다 하면은 주변에 더 큰 시장들이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그다음에 이집트도 있고 이집트는 인구가 1억을 넘어가잖아요. 시장 자체도 크고 여기 세속주의 국가고 네네. 이런 나라들이랑 FTA 반경을 점점 넓혀갈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이번 거는 앞으로 한국이 중동 진출 전략을 짜는데 상당히 중요한 마일스톤이 될 거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중동 분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거의 중립적인 포지션이었나요? 거의 말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이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 뭐 격언 중에 말 잘할 거 아니면 입 다물고 있으라고. 네,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 그걸 어떻게 보면 실천하는 국가 중에 하나고. 반대로. 당장 피해라고 할 만한 건 아니지만 네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네옴시티는 네. 지리적으로 가자와 그리 멀지 않습니다. 네옴시티가 사우디아라비아 서북방이에요. 그러니까 국경지대예요. 우리로 치면 신의주, 의주 이 정도 포지션인데 네네. 그 바로 위에 시나이 반도가 있고 네. 그 바로 위에가 가자지구예요. 물론 사이에 이집트 시나이 반도랑 완충지대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물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투자자들이나 외국 기업들이 왔을 때 사업에 심리적인 리스크가 없을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연 안 나올 거에 대한 공포감은 분명히 있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신도시 지을 때 가장 보통 많이 짓는 게 변방에다 짓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멀지 않고 그다음에 교통 좋고 그다음에 사람 많이 안 사는데 그런 데가 타북 지역이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가 타북 지역이 그러니까 유럽에서 여기 비행기로 오기가 편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서북방이기 때문에 비행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죠. 네네. 조금만 나가면 홍해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기가 쉽고 외국 인재도 유입하기가 쉽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가 네옴시티 자체는 글로벌 도시 그다음에 개방형 도시 스마트 시티 하고 싶은데 분명히 이슬람 율법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네. 고민하는 게 그럼 우리가 구세력들 많은 지역 어디냐라고 봤을 때 사우디 동부에서 가장 먼데 그다음에 메카랑 메디나랑도 거리 어느 정도 떨어진대. 교통 좋은데 찾다 보니까 서북방밖에 없네. 그래서 여기다가 짓자라고 한 게 타북인 거죠. 지금 저는 이번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당사자들을 빼고는 네. 빈살만이 지금 되게 지금 골치가 아플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내가 이란, 시리아랑도 화해하면서 시아파랑도 외교 주도권 끌어가고 있고 천하의 숙적인 아랍권의 숙적인 이스라엘이랑도 화해하고 미국도 나한테 구애하고 중국도 나한테 계속해서 러브콜 던지면서 네옴시티에 좋은 조건들 던지면서 우리 건물 지어주겠다고 하고 이 상황에 자신들이 모든 외교적, 경제적 드라이브 다 갖고 있는데 이 한 방으로 다 깨진 거죠. 왜냐면 이스라엘이랑 일단 전쟁이 나니까 내가
전 아랍 국가들, 특히 이슬람 국가들 좌장 정신적 리더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고 국왕의 후계자가 나는데 이제 이런 것들, 야 이스라엘이랑 근데 나는 평화협정 하고 싶었고 이 아랍 외교의 리더가 되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이게 깨졌고 또 이란이 배후에 있다는 얘기도 계속 들려오니까 이란이랑 우리가 화해를 한 게 의미가 없나부터 온갖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가 거의 2018년부터 지금 한 5년 가까이 드라이브 걸어온 아랍의 외교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사우디의 지위가 많이 무너질 수 있다. 다만 무너진 건 아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앞으로 중요하겠죠.